(8월 17일) 수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이제 최영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 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미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해서 조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깡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네. 사실 뭐 트럼프 때부터 사실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랬습니다. 네, 느낌이 약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미중 갈등 심화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견제, 뭐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미국이 이길 때까지? 네.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네. 네, 계속해서 조금 이제 뭐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입장은 뭐 어느 편에 완벽하게 그렇죠. 설 수도 없고 되게 힘든 상황이죠. 네, 기업들의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기사 내용이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좀 인플레이션 법안이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준비하셨군요. 네, 잠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줄임말로 IRA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약 48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주요 사항이 이제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그리고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고 또 처방약 가격 개혁이나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에너지나 이렇게 의료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4,33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 2030년까지. 거기에 담고 있죠. 대부분의 돈을 쏟아붓겠다. 이게 이 법안의 핵심이죠. 네. 사실 뭐 유럽에서도 뭐 그린 텍소노미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온실가스 줄이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 법안을 보면 이제 정부 쪽에서 사이드 쪽에서 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79조 원 정도를 쓴다고 하니까 3,960, 그러니까 4,300억 달러 쓴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기업들도 같이 매칭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같이 그러면 보통 1조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유럽도 1조 달러 정도 비슷한 금액을 투자해요. 그러면 중국은 관례적으로 미국이랑 유럽 합친 거 딱 그만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2조, 그러니까 약 이 기후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금액만 미국, 유럽, 중국이 4조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규모네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뭐 기사를 이제 어떤 기사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더구로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LG화학과 하나큐셀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와 면담을 가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오늘 기사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네. 이 LG화학과 하나큐셀 경영진은 민주당 소속 마키 의원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한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미국 내 전기차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데다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이콧 기조가 심화되면서 양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키 의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마키 의원은 이번 동맹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탄소 배출량 감축 그리고 태양광 모듈 구축 등 녹색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사실은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LG화학의 자회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이제 분리됐죠. 네네, 이제 분사가 됐고, 네네.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나 GM, 뭐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제 좀
수혜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안 중에서 눈여겨보실 게 이 미국산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그런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은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보면 아까 이제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보면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의 그 옛날에 그 밴드라고 상한선을 없애는 겁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품들을 미국산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면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배터리도 그 부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배터리 부품의 주요 50% 이상은 북미산을 써야 되고 그리고 2029년까지는 100%까지 다 써야 된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그 안에 부품용을 늘려가지고 2027년에는 8%를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기차 예전에 줬던 그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배터리의 원자재 뭐 남미에서 많이 갖고 오고 호주에서 많이 갖고 오지만 중국산도 많이 흑연 같은 거 네.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들이 많은데 다시 이제 그 기사를 돌아오면 이 마키의원이 대표적인 그 지한파 예, 의원입니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아태 소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뭐 바이든 IRA 지지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올 3월 달에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이런 거 쓰지 말자라는 법안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 한국 왔다 했는데 12일 날 왔는데 이제 뭐 정치인들 만나는 과정에 LG 화학과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죠. 태양광 하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그 독일 회사죠. 큐셀을 인수해서 하나큐셀을 만든 건데 주로 하나큐셀은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큐셀이 독일 기업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장도 뭐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떴지만 뭐 9곳 정도의 투자를 늘리겠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금액도 네. 지금 나와 있고 해서 이 두 기업을 꼭 집어서 만난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나와서 만나서 안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도 와서 투자를 많이 해라. 이미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계획도 있고 그래서 뭐 좀 더 빨리 와라. 뭐 그런 전반적인 하나큐셀과 LG 화학도 좀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이제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또 이제 주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한화솔루션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49,100원을 찍었거든요. 이제 최고가를 52주 만에 1년 경신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 한화솔루션이 한화큐셀이 이 미국 태양광의 시장에 어떻게 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하나큐셀 뭐였죠? 솔루션? 네. 이미 그 미국의 그 알리시 실리콘이라는 기업의 최대 대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투자를 그 미국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놨고요. 거기에 공장도 있고 뭐 준비돼 있고 큐셀뿐만 아니에요. 하나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린 산업 강자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뭐 배터리는 배터리 3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뭐 풍력도 상강 에너지도 있고 뭐 세화인드도 있고 많이 거론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또 관련된 이제 중소기업들도 꽤 많고요. 많이 있는데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업은 기회이기도 한데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뭐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장 같은 게 과연 이제 국내에 질 수 있느냐. 지금 무조건 미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이 없습니다. 전기차 전량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고 많이 팔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고민할 거예요. 이거 한국에 짓는 게 맞나? 지을 거면 미국에 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도 뭐 이미 북미에 다 들어가 있고 SDI가 뭐 최근에 뭐 미국의 R&D 센터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전반적으로 좀 미국에 다 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럼 상대적으로 뭐 공급망 문제는 뭐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호주나 남미 쪽으로 하고 있는데 또 중국과도 문제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공장이 그런 공장이 짓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쉽지 않을까? 근데 국내 정부도 좀 한국 정부도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대부분 다 현재세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도 파견되고 또 중소기업들도 국내 진출하는 건 뭐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공장진데 한국 사람들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또 뭐 엔지니어들만 갈 거고. 간다고 네. 해도 뭐 일부 진짜 소수 인력만 갈 것이고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뭐 그렇죠. 일자리를 잃게 네. 될 수도 있는 이제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뭐 국내 기업들한테는 나쁜 소식은 아닌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좀, 것만은 아니다. 예, 그렇죠. 네, 방금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그림 제가 뭐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또 네. 이제 이게 각 준비 많이 회사들이 하셨네요, 오늘. 네. 발표한 이제 이 미국 투자 이게 계획인데요. 최근에 네. 이게 다 다 이런 법안 미국의 최근 흐름을 두고 국내 기업들이 뭐 그 흐름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리 이제 대응책으로 네.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현대차가 지금 현재 뭐 유럽에만 뭐 공장이 있지 그렇죠. 미국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공장. 네, 전기차 공장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짓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5년에 완공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공장을 짓는 게 제가 보기엔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케임브리지의 로봇 AI 연구소도 설립할 거다 이렇게 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럼 국내 공장 짓는 게 의미 없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이게 최대 인센티브가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차사 사실 알죠? 1,000만 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네, 또 금액이죠. 뭐 가령 뭐 2,000cc 살 거 3,000cc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큰 혜택인데 국내에서 차를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갖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혜택을 아무리 전기차라도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아무런 이득이 근데 없으니까. 뭐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예. 그 유럽은 이미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미 있고 하다 보니 중국은 또 워낙에 또 저는 현대차는 수소를 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국내 현대차 공장, 전기차 공장 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쉽지 않다는 거. 그럼 미국의 이제 이 전기차 공장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더 거고, 커질 수도 있죠. 네, 더 커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국내 공장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네. 투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집중을 해야죠. 네, 선택을 그쵸. 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 뭐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미동맹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치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자료 화면을 잠깐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는 이미 뭐 진출해 있고, 네.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삼성도 이미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이랑 테일러시에 네. 그 25조를 더 투자해서 11개 공장을 더 폐부를 더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저희도 뭐 아는 내용인데 이건 11개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게 그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역주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 네. 인센티브 일몰이 올해 끝납니다. 아, 그 전에 네. 미리 찜해 놓은 거예요. 나 이렇게 최대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최대 금액이 25조 그 공장 11개라는 거지 삼성이 반드시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치포나 아니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감축 법안을 해보면 공장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중국에도 사실은 공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고민인 거죠.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음. 그럼 중국 공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삼성이나 SK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치포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뭐 치포가 이제 과연 중국도 껴야 된다는 중국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뭐 중국 네덜란드까지 포함해서 칩 6를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국내 기업 한국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지금 칩포로 가면 큰일 나요. 네, 중국 지금 약 40%, 45%, 50%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공장도 지금 몇 개나 있는데요. 네. 45%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근 50%. 네, 네, 수준이어서 네.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민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법안이 뭐 국내 기업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로 왜냐하면 작용한다. 저희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미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기업 입장에서는 네, 순수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한미 동맹 요즘에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 오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다 그렇죠. 이런 네. 뉴스가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중국이 이제 저번에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대만 네. 네, 방문할 때 이제 뭐 반발을 하면서 발사가 미뤄졌다고 하는데 뭐 군사훈련도 했고 네, 갔다 또 와서, 우리도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그거의 핵심은 반도체예요.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죠. 이제 치포를 하든 뭘 하든 뭐 공급망을 재편하든 과연 중국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직접 때릴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저가 아니면 고급 반도체는 한국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들 수 없어요. 다른 네. 것들.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저 순순히 제 뇌피셜입니다. 네네네. 직접 중국 반도체 현지에 있는 SK나 삼성 공장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산업들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약간 다른 네, 우회해서 우회적으로, 쪼이기를 할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도체 공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현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에서도 약간 좀 미국 제재가 들어오면 애를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삼성이 네. 뭐 전기 뭐 일부분이지만 아주 뭐 작은 부분이지만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일부를 생산한다는 거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뭐 왜냐면 이런 이제 게 있을까요? 삼성이 탈중국 많이 했거든요. 뭐 거기 네. 이제 PC 공장도 없애고 뭐 스마트 공장 다 없애고 다 베트남 왔잖아요. 네. 당장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네, 뭐 댓글에도 보면은 뭐 점진적으로 탈중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각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더 지켜봐야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반도체 이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이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당장 있지는 그래서 저는 않을 이 것이다. 최근의 흐름은 크게 보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다. 왜냐? 네.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네. 네, 그리고 괜찮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내 기업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네. 네, 우리나라 그러면 기술력이 뭐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원천 기술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쵸. 이게 아닌 거예요. 기술이 있는데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네. 네. 특히 반도체 같은 그리고 경우에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미국도 그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공급망 재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국 기업들은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선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 그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뭐 영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로 런치박스 평일 오전 11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아이템도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건 나중에 후에 네. 이제 공개하는 네. 걸로 하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글로벌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어떤 특정 기업을 옹호하거나 그렇죠. 네, 네. 종목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